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편지입니다. 오늘은 글배우 작가님의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요즘은 100세 시대이다. 어쩌면 그 이상으로 수명이 늘어날지 모른다. 그래서 인생은 긴 마라톤과 같다. 단거리 달리기가 절대 아닌 것이다. 하나에 실패했다고, 하나를 실수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면 나의 과거에 실수한 일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래서 원치 않은 실수 하나하나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자책을 담아 자신을 계속 비난하거나 미워할 필요 없다. 인생은 실수를 쌓아가며 성공하는 것이지 실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기서 성공이란 자신이 바라는 삶의 모습이다. 자신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니면 지금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어떤 모습이든 내가 잘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자신감이 상실된 채 살아간다면 나는 인생의 마라톤을 절대 잘 달릴 수 없다. 인생이란 마라톤은 장거리이기에 지금 잘못해도 나중에 잘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얼마든지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자신감이다. 우리의 자신감 크기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실수를 딛고 일어날지 결정하며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앞으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며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지 행복을 결정한다. 당신이 지금 자신감을 놓친 채 달리고 있어 괴롭고 힘들다면 앞으로 잘하지 못한 나를 더 격려하고 응원해주자. 자신감을 잃지 않게.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자. 나는 나를 믿어. 꼭 잘하지 못해도 되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나아가보자. 나만은 언제나 나를 믿어주자. 어려운 날. 행복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날이 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상처받는 날이 있다. 하기 싫은 생각 속에서 하루 종일 불안하고 힘든 날이 있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속상한 날이 있다. 상대방에게 너무 심한 말을 하고 후회되는 날이 있다. 그런 날들은 참 어려운 날이다. 앞으로 행복하기 위해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참 어려운 날이다. 불안한 이유. 첫째, 내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입니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강해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이 조금만 안 좋은 것 같으면 크게 걱정되고 불안해집니다. 무조건 항상 잘해야 된다 생각에 잘하지 못한 자신을 만나면 크게 미워하고 스스로 자책하느라 힘들어합니다. 둘째, 열심히 해야 하는 건 아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냐면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바뀌지 않는 자신을 보며 불안이 커져갑니다. 셋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낮게 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게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난날과 비교하였을 때 분명 성장했는데 성장을 해도 자신이 항상 낮게만 봐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에 끝없이 불안합니다. 넷째, 자신의 마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하다는 맛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맛집이 맛이 없어요. 그럼 그 음식점이 맛없는 건데 맛집이 맛없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맛집을 잘 찾지 못해서라면서 오히려 자신을 탓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매운 떡볶이를 먹었어요. 사람들은 맵지만 다 잘 먹는데 자신만 못 먹으면 나는 매운 걸 잘 못 먹는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고 왜 나는 매운 걸 잘 못 먹지 부터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지,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 등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냥 떡볶이가 매운 건데 이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항상 자신이 바뀌어야 하고 모든 문제가 자신이 바뀌지 않아서라 생각해 스스로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다섯째, 집중할 게 없거나 싫어하는 것만 하거나 내가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많이 불안하다면 위의 이유 중 하나이거나 여러 개일지 모릅니다. 나의 불안을 돌아보고 위의 행동을 줄여 편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나의 꿈. 나의 꿈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였다. 공모전에서 100번이 넘게 떨어졌다. 자퇴했지만 당시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하루 종일 공모전을 알아보고 팀원을 구하거나 아니면 혼자 공모전에 도전하였다.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 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리는데 내 이름이 걸린 모습을 매일 상상했다.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안 될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모하고 바보 같아도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공모전에 입상하면 상금이 큰 대회는 몇십만 원을 주는 곳도 많았는데 상금을 타 맛있는 것을 실컷 먹는 상상을 매일 했다. 집은 가난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 좋은 신발과 좋은 옷을 사드리는 상상도 매일 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당시 28살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 되는 공모전에서 벗어나 취업을 준비해야 했다. 나는 당시에 글쓰기에 소질이 없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다. 그러나 공모전에 계속 도전하여 결국 한 번이 되었다. 인생은 한 번이지만 행복은 셀 수 없기를 이라는 카피였다.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받았고 학교 도서관에 있었는데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며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전화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는 여전히 취업이 불투명했고 공모전에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몇 년간 공모전을 통해 내가 글쓰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얼마나 집중이 되고 좋은지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도 대기업과 여러 군데 공모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어느 날 나는 글을 적어 인터넷에 올렸다. 그때 내 마음을 담아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신호등처럼.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내 마음에 담은 글들을 적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내 글이 당시에 수천 번은 공유되고 수많은 곳에서 대학생 시인이라며 인터뷰가 들어오고 대기업에서 큰 돈을 주며 자사 제품에 카피를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그 일을 했고 후에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라는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며 강연을 수백 회 다니고 후에 내 이름을 건 상담소를 차리게 되었다. 집의 모든 빚도 다 갚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를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카피라이터를 준비하기 잘한 것일지 모른다. 그것이 글을 쓴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남들 기준에서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본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었다. 당신의 진짜 시작은 지금이다.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끝이 아니다. 고졸이라는 학벌에 내가 바라본 세상에 대한 시각으로 상담을 나눴고 소문이 퍼져 회사원, 학생, 정신과 의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1년에 2,000명 이상 상담소를 찾아주신다. 물론 여기에 적지 않은 우여곡절도 많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무런 조언을 구할 사람 없이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도움이 된 나만의 무기가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매 순간에 죽을 각오로 임했다는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왜냐면 그럴 시간도 아까웠다. 그 시간에 더 노력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옳다는 걸. 꿈을 쫓아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걸. 수많은 실패를 하겠지만 그 실패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에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훗날 내 자식이 원하는 꿈이 있는데 도전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꼭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자녀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만나며 실패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랬다. 둘째는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결과가 없는 가정들을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다. 자꾸 현실을 얘기했다. 지겨웠다. 본인들의 현실을 내 현실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모든 시간을 지나고 결과가 생기자 모두가 인정해 주었다.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했다. 고생했다고 그때 얘기해 주었다. 계속 실패하는 순간에 잘했다고 그 방식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얘기한 거였을 테니까. 셋째는 우리 집의 가난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 집이 가난해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다. 평소 지독하게 아끼고 아껴 좋은 옷 한 번 못 입어보시고 겨울에는 솜이 들어간 점퍼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 잡았다. 나는 앞으로도 많은 목표가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절대 듣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나갈 것이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투성이였지만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용기는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이 옳다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게 맞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멋진 과정이며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오랜 시간 바라온 목표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그러나 꽃은 흔들려도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는다. 당신과 내가 삶에 원치 않게 찾아오는 바람에 흔들려도 자신만의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